자, 이제 관리계획 내용 마지막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자, 작년에는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올해는 뭐 하나 정도는 나오겠죠? 예, 두 문제까지 나오진 않겠죠? 자, 여러분 틀을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발행위를 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행위 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 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뻐요? 이뻐. 그래서 이쁘면 뭐 해야 돼요? 건축 기준 등을 완화해 줍니다. 기준 완화. 어떤 거 완화되는지도 봐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지정해 놓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저 구역 지정이 없었던 것을 없었도록 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실효. 구역 지정 효력을 상실한다. 작년에 여기서 나왔죠? 이 실효가 두 개가 있어요.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봐야죠. 요 놈 보고 요 놈 보고 요 놈 보고 요 놈 봐야겠죠? 자, 먼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지역이죠.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데 자, 먼저 보니까 누가 지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국장 지정 절차.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볼 것은 누구도 나왔다라고요. 시장 군수도 나왔다. 드디어 결정권 안에 시장 군수가 나왔구나. 다른 것들은 시군적에서는 입안만 하고 결정을 도시락하는데 요 놈은 자기가 입안 결정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그래서 거기 나왔고. 그다음 2번 구역의 종류. 자, 기억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자, A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러이런 적에 지정할 수 재량이란 말은 임의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 가로 안에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면 이 지구란 말은 다 뭐와 연관이 됐냐면 개발이에요.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 자, 인천시 전부가 아니라 개발이 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자, 그러면 뒤로 넘겨보시면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박스에 자, 여기가 우리 인천시다 그러면 여기가 인천시예요. 자, 인천시인데 여기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검단 신도시가 만들어진대.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죠. 그러면 이 개발이 되는 개발구역에 전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전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이 검단 신도시 전부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에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으면 여기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여기는 수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라는 것은 이런 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지는 이런 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지는 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 인천시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첫 번째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개발과 관련된 칠학지구라든지 개발진흥지구라든지 이런 데일 거 아니에요. 용도지구.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다 공통점 뭐예요? 관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지는 지역이잖아요. 자,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개발이 된 지역 전부 또는 일부. 근데 두 번째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용공구역, 시가조정구역 또는 공원에 해제되는 구역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자용공원구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요? 시가조정구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요? 다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공원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요? 할 필요 없죠. 그러면 거기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해제 걸려 있죠. 그래서 개발제한구 해제되고 시가조정구 해제되고
도시자연공원구 해제되고 공원이 해제되면 개발이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제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은 다 용도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해제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제가 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대상 지역이 어디였어요? 공유수명과 인접된 도서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근적이 해제되더라도 거기에는 건축행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아니다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녹지지역, 보전지역이 뭘로 바뀌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자,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범도시에다도 지구단위 계획 시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거, 왠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있잖아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이거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아닙니다. 뒤에서 이제 우리가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일정 기간만 개발을 하지 마라고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그 기간이 경과되면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에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일정 기간만 제한이 돼.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 기간이 경과되면 거기에는 이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획적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감상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그러면 개발이 제한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과는 다르다. 그것을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통점, 더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이러이러한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시행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시행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두 번째 박스,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법에 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이용계획 건축계획이 수립됐으면 그에 따라서 이용계획 건축계획 잡아서 개발하는 이야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관계법에 한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이 법에 의해서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은 다른 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이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됩니까? 자, 이 법에 의해서. 자, 첫 번째.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 자, 보세요. 요 임의적 지정 요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1번하고 여기 1번을 비교해 봐요. 자, 여기도 정택이 있잖아요. 정택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정택이 자체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정택이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번 지역에서 여기 있는 1번 지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나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어디라고요? 정택이다.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틀리죠? 그죠? 또 대지조성 사업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럼 틀리죠? 자, 그래서 1번에서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임의적 지정하고 의무적 지정을 좀 비교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2번이 그린벨트 해제, 도시자연구구역, 시가종을 공원 해제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부 또 일부에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해제되는 지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고 그리고 공원이 돼. 공원이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계획적,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은 어디가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의무적 지정이라고요? 시가와 조정구 해제되고 공원이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의무상이에요. 그 밑에처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틀리죠. 그거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상 아니잖아요. 어디가 해제? 시가 조정 해제, 공원이 해제될 때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의무상이다. 자, 그 다음 3번. 3번은 그냥 숫자 없을 때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변경될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변경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그런데 그 녹지지역이 주거적이나 상업적이나 공업적으로 변경되는데 변경의 규모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의무적, 임의적 지정, 의무적 지정 이거 비교하면서 정리를 딱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하는데 다음의 지역은 다른 법에 한 토지용계 건축계획이 없으면 이 법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 지정. 그러면 의무적 지정 참 출작이 좋은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다만 이 지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개발 그래요.